안녕하십니까. MS 오피스 2021 제대로 배우기 파워포인트 기초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IT 전문 강사 강태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MS 오피스 2021에 대해서 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 기초편이라는 이 강의는 MS 오피스 2021 기준으로 두 번째 강좌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파워포인트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포문을 처음 뵙는 것처럼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당연히 수업도 처음 뵙는 분들에게 맞춰진 1강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강의니까 뭐 바로바로 막 갑자기 뭔가를 배운다라는 건 좀 그렇고요. 오피스 2021이 대체 이제 가장 최근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 2021에는 어떤 이제 기능들이 있고 또 어떻게 또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뭐 다운로드 같은 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지켜보면서 이론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EMS 오피스에 있는 파워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파워포인트가 뭔지를 좀 기초적인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1강 신청 전에 학습 포인트는 이제 2021에 대한 이론 설명, 그리고 파워포인트 기초 이론과 다루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고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화면 있잖아요. 이 화면도 파워포인트입니다. 그럼 파워포인트가 대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아마 감이 오셨을 텐데, 네. 다른 사람에게 이제 발표랑 표현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문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문서라고 간략하게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좀 이따가 할 거고요. 밑에 보시면 오피스 2021에 대한 로고와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제가 저한테 있어서는 두 번째 강좌가 돼서 색깔을 좀 이렇게 칠해놨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미리 엑셀 강의는 먼저 찍어 놓은 상태로 이제 두 번째 강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액세스라는 프로그램까지는 기초와 활용편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초편이고, 파워포인트의 활용편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한번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액세스까지도 그렇게 돼 있고, 워드, 원노트, 원드라이브, 아웃룩, 팀즈, 퍼블리셔까지 해서 총 9개가 여러분들에게는 MS 오피스 2021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엔 오피스 2021이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 전에 저희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샘플 폴더에 보시면 이렇게 부록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록 파일에는 이 메모장 파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가 많이 써져 있죠. 이따가 제가 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메모장 파일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부연 설명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은 것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하면은,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이따가 여기 부록 파일에다가 설명하기 전에 오피스 2021에 대해서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자주 애용하시는 사이트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사이트 이용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한국어로 쳐도 상관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21 이렇게 치게 되면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맨 처음으로 나오게 돼요.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마이크로 오피스 2021 같은 경우에도 버전에 대한 버전이 또 있어요. 보통 이제 뭐 학교나 그런 데서 많이 쓰이는 뭐 홈 스튜던트도 있겠고 뭐 비즈니스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가격대가 조금은 좀 차이가 날 거고요. 뭐 어떤 거는 막 17만 원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정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별 기준이라는 게 좀 있고 아니면은 뭐 CD키만 따로 판다던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 더비고 같은 거 눌러서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는 개인적인 광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지금은 딱히 마이크로 오피스 2021에 대한 공식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21을 빼고 마이크로 오피스까지만 치게 되면은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해서 오피스 앱 구독하는 게 나와 있게 됩니다.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확인 정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뭐 가정용, 비즈니스용, 엔터프라이즈용, 기업용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더보기, 새로운 기능들이 있겠고요. 리소스 같은 걸 누르면은 이제 비용 절감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비용이 너무 비싸 그러면은 어떻게
비용을 좀 줄일 건지에 대한 소개 같은 것들도 있는데 뭐 이런 데서는 이런 거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보통 이제 마이크로 오피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나오는 화면에서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20일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은 365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 버전은 21을 기반으로 365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사이트를 쭉 한번 쭉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데서 보시면은 이제 리소스에서 뭐 FAQ 같은 걸로 통해서 빠른 질문들 같은 거 보시면서 내가 뭐 주요 질문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질문과 맞는지 한번 보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서식 파일은 잘 안 눌러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겠고요. 지원 쪽에 보시면은 개인 및 가족용, 그 다음에 작업용, 교육용, 파트너용이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겠고, 그 다음에 가격들은 여기 위에 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가격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연에 이제 11만 9천 원 정도가 되니까 최대 6인까지 사용하려고 6TB의 클라우드를 저장소로 제공하는 월 11,900원의 가격으로 이제 구독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런 밑에 있는 20일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잠깐 배우고 난 이제 하는 방법들만 알고 있어야지라고 하시는 부분은 이제 위에 보시면 1개월 무료 체험하기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고 뭐 그러거든요. 제가 만약에 사용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가격대 정도는 이제 가정용이 가장 쌀 것 같고요. 비즈니스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싸게 됩니다. 근데 뭐 비싸다고 하다기보다는 똑같은 것 같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즈니스니까 조금 더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뭔가 이제 현재 상황에 맞는 이제 그 비즈니스니까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업 상황에 맞는 걸 가지고 이제 많이들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시면은 최대 300명 참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세팅 모임.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안 써져 있으니까 무제한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회의 같은 것들을 주최한다는 말도 있겠고 고급 보안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격대가 이렇게 비싸지게 됨으로써 살짝 이제 뭔가 조금 더 좋은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눌러보시면서 나오는 화면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요. 이게 또 이제 그 가격대에 맞춰서 6,700원짜리는 뭐가 되고 또 뭐가 안 되는지 다 설명이 되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학교용도 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에듀케이션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말을 써가지고 보통 에듀케이션 1, 3, 5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등급을 좀 나눠놨고요. 설명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전에 있었던 그 왼쪽에 오른쪽에 엔터프라이즈용 가격. 이거는 조금은 더욱더 심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이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해야 되고 굉장히 좋은 보안 등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홈이 굉장히 뭐 이제 2021을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바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보통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오피스에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워드는 뭐 이제 문서 작성하는 거, 이제 엑셀은 이제 시트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들 요약하는 거, 저희가 배우려는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 표현을 하는 방법, 팀즈는 회의, 아웃룩은 이메일과 연락처 관리 등, 그다음에 원드라이브는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들, 그다음에 더보기가 있는데 요거는 뭐 제가 아까 전에 PPT에서 보여드렸던 요런 애들, 원드라이브, 뭐 원노트, 퍼블리셔 이런 애들을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서 시간을 좀 끌어 끝 느낌이 되네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쭉 둘러보시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서도 이 유튜브 같은 데서도 마이크로 오피스 2021 같은 것들을 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최신 기능들을 조금 리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네요. 정리를 좀 하도록 할까요? 일단은 마이크로 오피스는 사무 작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종류는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워드, 퍼블리셔, 원노트, 원드라이브, 팀즈, 아웃룩 총 이렇게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엑셀과 파워포인트, 액세스 이렇게 세 가지는 기초편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활용편까지 있어서 약간의 실습과 그 다음에 자격증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또 꾸미라고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 네, 버전은 보통은 제일 많이 썼던 버전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면 2010이 가장 옛날에 썼던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아직까지도 2021 쓰기 전에는 2016을 굉장히 많이 쓰고, 현재 이제 2016은 이제 자격증 시험 볼 때도 많이 2016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고, 저희들은 이제 시대에 발맞춰서 미리미리 어차피 버전은 계속 바뀔 거니까 2021 버전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미리 배우신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 실제로 기업들에서는 먼저 21을 쓰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 점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뜻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보통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말과 파워포인트가 있겠죠.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표현하다, 이런 표현하다라는 뜻이 될 텐데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보여주는 자료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 편하게 만들려면 안 되겠죠. 남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야 할 거고, 글자도 큼지막하게, 그리고 너무 글이 많지 않게 쓰고, 각종 오락적인 부분, 또 뭐 도형, 뭐 그림, 뭐 영상, 소리, 이런 것들을 좀 총집합해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꼭 기억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기초편은 총 8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 이제 오피스 2021에 대한 이론과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에 대한 기초 설명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강부터 해서 8강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보통 파워포인트 화면을 제가 다르게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보실 거니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파워포인트 화면이 메인 화면입니다. 일단은 이따가 제가 다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새 프레젠테이션 누르게 되면, 어찌됐든 저희가 사용할 건 여기 있는 메뉴들입니다. 그렇겠죠? 여기서 녹화랑 도움말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파일부터 보기까지에 있는 메뉴들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는 이제 메모장을 한번 더 띄워보면, 자, 밑에 쭉 내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홈 탭, 이제 탭이라고 하는 건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홈 탭 쪽이고요. 세 번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 그냥 대괄호 쓰지 않고 쓰겠습니다. 홈 탭, 그 다음에 파일 탭과 그 다음에 삽입 탭, 네, 첫 번째, 그리고 4강에서는 삽입 탭에 대해서 두 번째 배워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탭 배워볼 거고, 다섯 번째는 전환과 애니메이션 탭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배우셨다면 여섯 번째 강의는 이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이제 파워포인트 꾸미기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일곱 번째는 검토랑 슬라이드 쇼 탭을 배워볼 거고, 8강에서는 보기 탭,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이제 단축키 같은 것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여덟 번째 강의까지 마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수업 들으시면 뭐 바로 이제 파워포인트는 바로 남들에게 보여주는 문서를 만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시고요. 수업 시간이 좀 길지 않게 빼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13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따가 제가 파워포인트 기초 설명까지 하게 되면은 조금 시간이 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수업을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주의사항은 진짜 반드시 복습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엑셀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파워포인트도 어느 정도 남들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많이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제 수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뭐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봐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여기다가 두 번째, 아까 이번에 썼던 것에다가 파워포인트에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다시 한번 X를 눌러서,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이 파워포인트에 대해서는 이제 화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면이 무엇이나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이것도 보여지는 화면도 파워포인트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 있는 것도 제가 다 꾸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화면 자체는 단위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파워포인트에서 화면 단위를 뭐라고 하냐? 같은 말로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는 한 화면의 단위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1이 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화면 단위가 슬라이드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 파워포인트에는 슬라이드가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파워포인트를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여기 보시면 뭐 화면을 애초에 꾸미는 작업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쪽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나머지는 점점 좀 가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보시면은 새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슬라이드가 딱 표시가 되죠. 만약에 제가 이걸 눌렀을 때는 이렇게 그냥 제목을 추가하십시오.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1이면 10가지 다 꾸며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그 오른쪽부터 하시면 파워포인트 시작, 메디슨, 아틀란스 갤러리 또는 이제 여기 추가 테마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새로 만들기 중에 원래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내 화면 테마로 쓴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대적인 아시아 도시 프레젠테이션을 누르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만들기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슬라이드가 있죠. 많은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거 더 언제 꾸미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꾸민 것이 아니라요. 그냥 원래 있는 그냥 마이크로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원래 그런 테마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쵸?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파워포인트라는 것은 남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 화면 꾸미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 슬라이드라는 것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는 이제 꾸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슬라이드가 엄청 여러 개가 있어도 상관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슬라이드 안에는 글자보다 이제 뭐 그림, 뭐 사진, 영상, 뭐 소리 이런 미디어들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발표를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엄청 큰 TV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서서 발표를 한다 칠게요. 그리고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쫙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쵸? 이제 발표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파워포인트 PPT라고 하거든요. 이 파워포인트 화면 띄워놓고 있어요. 근데 막 여기 맨 뒤에 앉아있는 분들은 여기를 볼 때 잘 안 보일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보통 딱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은 만약에 여기 파워포인트 화면 나오는 쪽에다가 제가 만약에 글자만 냅다 쓴 거예요. 막 이렇게. 글자만. 그러면은 몇 번째 줄이 뭐 있는지도 모르고 글자도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대학교 때도 그렇고 이제 만들 때는 보통 이렇게 뭔가 이제 그림을 하나 크게 줘요. 그림을 크게 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테마가 만약에 자동차야 그러면은 자동차 그림을 크게 하나 주고 이 자동차 이름을 대빵만하게 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금씩 뭔가 이제 도형 같은 걸 이용해서 막 이렇게 꾸미면서 글자를 조금씩만 적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동차에 대한 설명이라고 단박에 뒤에 한 뜬, 앞에 한 뜬, 가운데 한 뜬 다 자동차가 이거 설명하는구나 라고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사항으로 알려드릴 건 슬라이드, 즉슨 화면이 이렇게 많아도 되니까 분명 슬라이드 안에는 이런 식으로 제목은 딱 간결하게, 부제목도 간결하게, 이 그림이 보이는 거 간결하게 그리고 이렇게 글자가 많이 있더라면은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읽을 거야. 그러면 글자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것들 넣어주시고 이렇게 사진 한번 빵 주고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죠. 이런 것도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쵸? 이것보단 이게 제일 보기 좋죠. 눈에도 잘 띄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집중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파워포인트는 이제 PPT 라고도 불리게 될 거고요. 프레젠테이션이라고도 불리게 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보통 저희가 쓰는 말들은 여기 있는 파워포인트랑 PPT 이렇게 두 가지의 용어로만 쓰이게 될 거니까 그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저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홈 탭에 보시면 탭 설명을 하고 이제 끝내볼 건데요. 파일 탭은 이제
약간의 이 파워포인트에 관련돼 있는 뭐 저장이라든가 뭐 어떻게 열 거야 아니면 새로 만들 거야 아니면은 뭐 여기 계정 쪽 보시고 더보기 쪽 보시면은 뭐 설정 같은 것도 있어서 약간의 뭔가 파워포인트를 하기 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던 홈탭이 메인입니다. 여기가 메인이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글자 예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문장을 썼었을 때 문장 예쁘게 하는 거, 그리고 그리기는 사실상 잘 안 쓰이는 건 왜냐면은 여기 삽입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를 좀 이쁘게 배치하는 거.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점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복사 붙여넣 기 요 정도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삽입이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거예요. 보통 두 번이나 쓰일 건데 슬라이드 쪽도 여기 있고 그리고 첫 번째 넣을 수 있는 표, 그다음 두 번째 넣을 수 있는 그림,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앨범을 넣을 수 있는 게 세 번째, 도형을 넣을 수 있는 게 네 번째, 그다음에 스마트 아트, 차트 같은 것들이 다 여섯 번째에 속하고 그다음에 메모 같은 것들도 넣을 수 있게끔 7, 상자랑 머리글, 바닥글, 워드아트 이렇게 뭔가 텍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8, 그다음에 특수문자 같은 것들, 비디오랑 오디오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게 9, 10 이렇게 총 10가지에 대한 것들을 배울 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반 나눈다 생각하면 되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나눈다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나서 여러분들이 좀 여기는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자, 그리고 디자인 쪽은 별거 없습니다. 디자인 쪽에서는 이제 PPT에 대한 테마 같은 것들. 즉슨 지금 제가 한 거는 이제 디자인 쪽이고요. 테마는 이제 그 뒤에 색깔 같은 거 배치할 때고요. 적용시키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서 대표적인 건 이제 슬라이드 크기. 요거를 한번 자세하게 볼 겁니다. 요거는 안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전환과 애니메이션은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전환과 애니메이션은 아시겠지만, 그 플래시 효과라고 해가지고, 약간 움직이는 듯한 약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때 가서 말씀드리면 아마 신기하실 것 같아요. 슬라이드 쇼가 이제 이거예요. 이 슬라이드 쇼가 이제 발표를 한다는 뜻입니다. 발표의 첫 시작이죠. 그래서 슬라이드 쇼를 이용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표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꾸미는 화면이 아니라 이렇게 딱 꽉 찬 화면으로 이제 딱 보이는 가끔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또 제가 한 7강점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보기 탭, 검도 탭이 있는데 검도 탭에서는 간단하게 맞춤법 검사 같은 거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메모도 여기 있어서 한 번 정도 복습하는 방법 정도만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 쪽에서는 정말 중요하죠. 이 PPT를 보는 방법에 따라서 화면이 좀 달라집니다. 그거 말씀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마스터, 이게 또 별표입니다. 요거는 또 그때 가서 뭔지 알려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표시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색깔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창 정렬하는 것들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파워포인트에 관련돼 있는 하나 거고요. 관련돼 있는 이제 기초편을 한번 쭉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길지 않게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 다음 강의 2강부터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최대한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강의인 2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